교육은 뭐 이런저런 교육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어떤 거로 주로 저기 교육에 참여하세요? 뭐 최근에는 뭐 온라인으로 이제 저쪽 시민대학 쪽 강좌하고요. 시민대학 쪽이요? 네네, 시민대학. 예, 부천 쪽의 아니야. 시민대학인가요? 서울시민대학이요. 서울시민대학이요? 네네. 안녕하세요, 공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민대학 쪽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뭐 무슨 특별한 그 조건은 없고요. 뭐 서울 시민이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일단 강의 듣는 예, 거는 이 수도권에 뭐 이렇게 계신 분들도 덜어 들어와서 듣고도 하고요. 예, 수강하는 데는 뭐 원래 이제 서울 시민들을 위한 뭐 시민대학이라고 성격은 봐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부천에 살잖아요. 예, 뭐 안양, 뭐 수원 이런 그저 경기도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도 들어와서 수강을 하는 데는 뭐 아무런 제재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람 일자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저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을 하죠. 거주지가 행정상으로 서울로 되어 있는지. 예. 네, 그런 게 있고 이 시민대학 강의 듣는 거에는 뭐 그렇게 그 제재는 없습니다. 오픈돼 있다고 봐야 돼요. 예. 네, 네. 어, 저는 과천이어 갖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셨군요. 예. 예, 예. 그 양재에서 거리는 사실 더 가까워졌거든요. 전에 살던 데보다. 예. 예, 그렇긴 한데 여기가 지도가 그 과천 쪽에서 툭 튀어 갖고 요렇게 그 약간 서초로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장소예요. 경계선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경계선에 있는데 전에 있던 곳이 오히려 과천에 더 가까운 네. 서울이었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요거 들어가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한번 네, 여쭤봤어요. 네, 네. 예, 서울 시민대요. 예, 예. 그, 오늘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신 거, 예, 네, 그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그 공원장님, 그때 통해가지고 저기 된 코인트리 그거 생각하다가 또 생각났던 거 일단 메모는 조금 하고 왜냐하면 실제 이야기는 그 실무자분 그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 듣기 전에 또 저는 기본적으로 그 해오던 거 NGO 쪽 자문이나 이런 쪽을 좀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이제 뭐냐면 NGO 쪽에서 일들도 많이 하고 효율도 많이 이렇게 높게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근데 이제 방법들을 잘 모르시니까 그, 뭐랄까 고생은 고생대로 더 하시면서도 바깥에다 이렇게 알리는 부분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풀어가는 방법. 근데 사실 그 조직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저기를 해주면 편한데 공원장님도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조직원들이 전부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이제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이제 조금 저는 코인트리는 가능성을 보는 게 이분들이 다 흩어져 계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일을 좀 많이 해보셨겠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비공개지만 그룹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비공개 그룹이 옛날에는 공개 그룹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못하면 새로 개설을 해서라도 결국은 실무 따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는 그 일 라인 업무 따로 그 다음에 그 홍보 마케팅 따로 이렇게 할 여력 자체가 안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면 비용이나 시간 같은 게 다 증가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그 공개돼 있는 SNS하고 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업무 처리를 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데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데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협조해 주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이나 협조해 주시는 분들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효율도 올리면서 홍보 마케팅을 더 강하게 하고 다른 참여자들을 강하게 끌어들이면서 그다음에 조직의 가치를 더 높이는, 왜냐하면 사람은 뭐 내가 뭐 몇천 원 몇만 원 내고 여기를 후원한다 요거에서만 뭘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그런 정도의 마인드라든가 뭐 이걸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그분들하고 함께 교류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그 이익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 마케팅을 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됐던 곳들은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컸고, 예, 또 안 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생각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세 줄은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조직은 몇 퍼센트나 보이는 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안에 이제 인원들이 안에서 뭐 자기 프로필에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함께 주고받으면서 일하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공개지만 공개 그룹 안에서 함께 일하고, 또 이제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이벤트로 걸고, 이렇게 있는 도구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문서 대신에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사용을 한다든가, 구글 쪽 같은 경우는 보안성을 너무 높여놔서 설정을 잘 하지 않으면 좀 공개 특성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이야기는 더 들어보고 또 다른 거 뭐 그쪽 채널들도 다 좀 이렇게 좀 조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이지만 우선은 이게 골자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혹시 아침에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 준비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 근데 아침에 또 딴 일이 있으시다 그래서 예, 나중에 오후에 이제 이야기하든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 원장님은 그 지금 치과 쪽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의 인원이 보이는 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 같다.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요렇게 한번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하고 서현님 하고 있죠. 다른 분들은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개설하거나 타임라인을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개설하거나 뭐 이렇게 그것까지는 해놓고 예, 그 다음부터는 그거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원래 이제 그걸 일 삼아 해야 되는 일인데 네,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나 그거는 하지만 뭐 이거는 자체를 전혀 아예 예, 생각 자체도 안 하는. 예. 근데 그 분야 문화가 예. 바깥에 어떻게 돼 있는가 따라갖고 사실 그거에다 자꾸 맞추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분야는 원래 그래, 약간 근데 그런. 그거는 저는 생각에 예를 들면 그러면 예. 예를 들어 저도 그래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아이, 공 원장님이 특별한 게 있으신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이 실제로 예. 이렇게 조직이라는 거는 조직에 속해 있다면 예. 그 조직의 리드나 기본적인 게 방향이 정해지면 예. 그거 자체가 그 방향대로 따라주는 게 사실은 저는 아직 지금도 언제라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만약에 그런 방향이 아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직장을 관두든지,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관두든지 그 단체에 속하지 말아야죠. 예. 그리고 결국은 기본이 이런 방향으로 오너가 간다 하면 그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의논에서 뭔가는 수익성이 아닌 단체 같아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리더가 세워진다면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원래 가외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진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자기가 안 하는 거라도 그거는 최소한의 어떤 형태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아직까지 하거든요.
그게 저기 뭐야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할 일이다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뭐 처음부터 그래 했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또 그거를 제가 어떤 특별하게 어떤 뭐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강요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가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원칙은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제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새로 만약에 꾸릴 수 있고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다면 이거에 대한 거를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50%면 50% 밑으로 같으면 관두는 거, 뭐 예를 들어 극단적 표현했을 때 저는 그렇게라도 인원을 뽑고 싶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제일 그 첫걸음이 제가 이제 많이 저기 하는 게 인원이 적을 때 그리고 가능할 때 우리 업무 절차서 있잖아요. 업무 매뉴얼 그거 자체를 그 자체에다 한 2줄 정도 아예 넣어버리는 거. 예, 그런 거 전에 이야기 드렸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냥 넣어 놓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절차서가 없더라도 다른 절차서가 없어도 그 내용만이라도 들어있는 절차서를 그냥 아예 그냥 딱 하나를 만들어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맞는 사람만 뽑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다르게 뽑더라도 거기다 이렇게 보여줄 때 첫 번째가 공개된 곳에서 뽑는다. 공개된 데서 공개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하는 분을 뽑는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일을 여기서 하는 이게 우리 업무의 당연한 방식이다. 요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거기다 명시를 해놓고 근데 뭐 우리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저기 가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고 부담은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도기적인 이런 시기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예. 저도 그게 이제 방금도 바람을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로 우리 그 뭐랄까 제가 진짜 좋아서 원해서 뽑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일 불만이 뭐냐면 내가 사람을 한번 뽑고 싶다. 네. 내가 간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못 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뽑는 면접이라고 오는데 면접을 저거가 저한테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면접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 업은 그럴 것 같고요. 시장이 그렇게 이거 인원이 없으니까 직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 데리고 갈 사람은 많다 보니까 그것만 하지 와도 뭐 면접을 와도 그렇습니다. 뭐 내 급여 얼마 줄랍니까? 며칠 쉬게 해줄랍니까? 조건 어떻습니까? 이건 묻지. 내가 너 어떠니 뭐 어떻게 사람을 인성을 파악하거나 그런 거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도 이럴 때 그냥 저기를 하지 않더라도 뽑지는 않더라도 이럴 때 그냥 규정에다 오히려 넣어놓는 게 미리 넣어놓으시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라도 열심히 또 달아주시는 면도 있고 그게 맞아요. 부장님, 국장님 또 그 다른 원장님들도 그나마 프로필이라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는 그나마 원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서 그 정도 분위기라도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조직들 하면서는 그 프로필을 이렇게 딱 해갖고 자기 얼굴하고 여기 근무한다는 사실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펄쩍펄쩍 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원장님들하고 안에 이제 그 관리자분들이라도 이거를 잘 따라 주시는구나.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장 소장님은 조직들 겪으실 때 이런 고민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 적이 있었나요? 제가 근무할 때는 뭐 SNS 가지고 이렇게 뭐 소통하고 했던 거는 거의 없었고요. 제 이제 밑에 세대, 지금 뭐 MZ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는 지금 보면은 업무, 그러니까 카톡이 없으면 일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몇 년도쯤에 그때 조직 관리 하실 때가 몇 년쯤이셨죠? 그게 이제 뭐 대기업 공장장 할 때가 2000년도부터 2008년도? 2008년까지. 예.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 스마트폰도 활성화가 안 되고 뭐 이럴 때니까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 이제 제 큰애도 그렇지만은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예. 업무 소통을 이제 카톡으로 팀장들하고 팀원들하고 카톡으로 해요. 예. 근데 실제로는 이제 뭐 이 페이스북도 그렇지만은 오픈해가지고 서로의 어떤 그 일상을 공개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 주위에서 보더라도 이 뭐 친한 친구들을 보면은 페이스북 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도 손을 꼽을 정도고 대학 동창들도 뭐 페이스북을 이렇게 매일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뭐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가 이게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이 타임라인에 기본적으로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알림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더 많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건데 아니야, 예. 나는 거기에 내 신상을 다 털리기 싫어. 이러한 부류가 아직도 저희 세대에는 대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지금 뭐 30대, 40대에서도 페이스북을 안 하는 친구들은 어 단지 그거예요. 자기 신분 자기 다 빼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득보다도 자기의 어떤 자기 신상 털기이기 때문에 자기 예.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기 쉽지 않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그게 갖고 있는 게 이제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조직에서는 만약에 뭐 그야말로 오너가 페이스북을 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메신저를 통해서 보낼 테니까 페이스북을 다 하세요 했을 때 간부들이나 뭐 이렇게 팀장들이나 쫓아오지 팀원들은 쫓아올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뭐 카톡을 갖다가 이제 제조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카톡으로 다 업무 지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과거에 스마트폰을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위생이나 안전 쪽에 이걸 따지는 식품회사에서는 생각지도 예. 못하는 일인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무전기하고 같이 들고 다니다는 거죠.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다 소통을 하고 언제 회의하고 뭐 물주 뭐 오다라든지 뭐 이런 거 확인을 다 카톡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런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거하고 개인이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많이 뭐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제가 보더라도 뭐 주위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이제 오픈해서 이렇게 뭐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의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실제 제의를 잘 쓰시는 분들이시니까 본인들은 다 저기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써보셨으니까 사실 느끼는 거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밖으로 나간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는 지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올리는 거죠. 감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올리는 거지.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 싫은데 그거를 갖다가 올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저는 오히려 이게 코인트리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조직들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거라고요. 다른 조직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 많은 조직들이 근데 코인트리는 지금 다른 데보다도 뭐랄까 후원금 받은 거를 굉장히 절감을 해가면서 그대로 이게 현장에 최대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곳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SNS나 소셜미디어가 엄청나게 비용 전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투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그 뭐랄까 보증 역할을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또 마침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관리자분들이시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 상황을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장소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카톡에서 업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생활화가 돼 있어요. 당연히 뭐 그거는 각 우리 전체 팀원들 들어와 있는 쪽, 그다음에 그래도 리더들 들어와 있는 쪽 해서 업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연락이나 이런 거 모든 거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 보고나 이런 것들도 다 그걸로 들어오기는 해요.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 카톡이 그냥 카톡은 사실은 요즘은 이제 카톡 자체가 오픈돼 있다 이번에 이거는 폐쇄 공간이잖아요. 폐쇄 그렇죠. 공간이 우리만 알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그거는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오픈됐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그 부분들 보면 우리도 직원들도 보면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조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정도로 돼 있는 직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한 번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인 마음 문제지 어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집사람도 하죠. 내 신상 다 틀린다. 백날 이야기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제가 하는데도 자기 얼굴도 못 올리게 하잖아 지금. 근데 특별하게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또 이런 걸 보면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팔로워들도 많고 엄청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애가 딱 몇 명 눈에도 띌 만큼 많거든요. 근데도 그 이쪽은 제가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문제인 것 같아요. 딴 것보다도 어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몸을 담고 있고 내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뭔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어떤 노력 뭔가 뭐 우리 누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댓글도 한 번씩이라도 달고 좋아요라도 누를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식구들만 30명 넘으니까 그것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뭐 어떤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열심이나 관심 하루 종일 정말로 핸드폰 들고 시간만 되면 핸드폰 든단 말이에요. 들고 저거가 서치하고 뭔가는 하고 올릴 거 올리고 전부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만큼 활동을 하고 제가 소원인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한 번도 돌아주질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그게 어떤 뭐 딴 것보다는 기본적인 그 마인드인 거는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 부분이 또 지나가면은 뭔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뭐 뭔가 뚜렷하게 뭐 하나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지금 코인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한영준 이사장이 진짜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알려지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우리 하는데 실제로 홍보 담당이라고 하는 우리 그 같이 우리 팀장 같은 경우에도 진짜 페이스북 보면 하나도 오픈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 계속 DM을 하겠다, DM을 이렇게 표현만 하잖아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을 했고 그 부분에서 오픈이 되어지면 그만큼 더 좋다. 그리고 이사장이나 누구 말 맞다는 이사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사들 중에서도 몇 명은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우리 활발하게 페이스북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만 주어지면 뭐 끌어낼 수는 있을 것 같고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그 진단하신 대로 코인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완전 오픈이 더 돼야 좋은 건데 그거를 자꾸 안으로 숨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업무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과연 그거를 뭐 어떻게 접근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은 사실 하면은 코인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제가 그 진행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제가 진행해야 되는 일에서는 100% 오픈을 시켜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기서 하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니까. 예. 그 필리핀 베데스다건도
네. 사실은 뭐 크게는 뭘 못 해봐도 네. 카톡방에서 채팅하고 계신 거를 네. 그거를 단지 공개해도 된다 요 말씀 한마디 해주신 거 네. 그것만 가지고도 이쪽에서 계속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네네. 네, 요만큼씩 풀어가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그게 큰 걸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뭐 저는 90년대부터 이런 마인드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기를 했었지만 그때는 이제 진짜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거를 표현도 되게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도 안 하시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도 안 하시고 동생들도 딱 자기들 필요한 만큼만 하고 그리고 자녀들하고도 또 뭐 영미님하고도 이게 이제 어떤 선들이 다들 본인들 그 선을 넘는 게 되게 힘들어 하는구나 그런 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자꾸 하나씩 포기를 하거나 조금씩 내려놓고 막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바깥에 도와드리면서까지는 그냥 모르니까 모르는 거를 무기 삼아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고 그렇게 이제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 들으면 제가 이제 일들을 조금 제가 바깥에서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집에서 자꾸 이제 식구들이 엮이는 걸 굉장히 좀 싫어라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저거 자꾸 내려놓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약간 시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공허해지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온오프 믹스나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벤트 하는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벤처 때부터 2000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어가지고 그쪽을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벤터스라고 하는 곳 이벤트어스예요. 이벤트.어스 그러니까 이벤터스라고 하는 곳하고 온오프 믹스는 그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모임이라는 앱은 온라인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웹에는 없고 앱에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이벤트 안에 보니까 페이스북 이벤트는 약간 좀 뭐랄까 해외나 외국인들 대상은 오히려 이벤트가 더 잘 돼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패친들끼리 이렇게 갖고 하는 이벤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 대비 적지는 않거든요. 적지 않고 건들은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거 규모 대비는 정말 제 눈에는 작아 보이는 약간 그런 식의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찾아가지고 괜찮은 거 추려내고 그다음에 저한테 적합한 거 이렇게 하면서 몇 개 시험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소모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밴드 비슷하게 약간 좀 이렇게 축소돼 있는 느낌? 약간 폐쇄적인 느낌? 이런 게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터스가 개인이 학습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이벤터스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부분이 늘어나서 그냥 저는 외부 활동 줄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있었는데 막상 안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 이렇게 교류하는 이런 부분이 좀 신경 쓰면 괜찮을 수준까지 되더라고요. 이벤터스는. 예, 그리고 온오프 믹스는 약간 규모 있는 거, 그 다음에 기간을 갖고 진행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내세우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구글 캘린더 연동되는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고, 예, 원래 있는 기능이고 충분히 가능하긴 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쓰는 쪽들이 조금씩 이렇게 있고, 예,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을 온라인 부분을 충분히 잘 챙기고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그때 코인트리 그때 모임에도 참여했던 게
온라인에 정식으로 걸려 있어서가 아니라 공원장님이 그 주소를 언급하신 거 그걸 보고 그때 제가 들어갔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공식화되고 체계가 좀만 잡혀도 코인트리에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사회를 위해서도 이게 참 좋은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아침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어제 감사합니다. 제가 예.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어제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오늘 아침에 예. 원래 이제 제가 당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정상으로 거의 돌아왔는데 네. 원래 아침당이 제일 늦게 떨어지거든요. 당 중에 아침 공복당이 제일 늦게 떨어지는데 이래까지 제가 3년 동안 이거 조정하면서 처음으로 네. 아침에 공복당이 100 이하. 이제 원래 100에서 110 사이가 주로 많았고 좀 음식을 잘못 먹으면 110에서 120 사이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딴 때는 거의 정상인데 이때는 아침에 조금 높아요. 네. 그랬는데 어제는 제가 이게 3시간 예. 산을 한 절반 정도는 산을 타고 절반은 이렇게 평지들을 걸었지만 한 3시간 정도 어제 운동했고 저기 그거를 한 25,000보 정도 25,000보 뭐 됐던 것 같고 거리도 보니까 한 10km 되더라고요. 어제 산인데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진짜 당을 쟀는데 처음으로 95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야 역시 식사하고 운동 뭐 당은 결국은 그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진짜 오랜만에 이거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진짜 처음으로 당이 95까지 떨어진 오늘은 굉장히 행복한 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혼자서 이렇게 낮에 1시간 반을 걸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산이 원래도 가는 길이지만 개통이 돼서 경희대까지 넘어갔다 왔거든요. 라이브 방송 해주신 거를 보고만 있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경희대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제 저녁엔 도저히 안 돼요. 마침 또 성경 공부가 어제 휴강이라서 아내들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어제 다시 그 길로 넘어가서 여기서 카이스트로 해가지고 경희대로 해가지고 저쪽에 외대로 해서 한해종으로 해서 집에 왔거든요. 그렇게 한 바퀴 크게 돌았는데 야 너무 좋은 거야. 요즘 하여튼 날씨 너무 좋습니다. 운동 좀 많이 하시고 요즘이 딱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네.